이제 신안으로 좀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신안 그 정원수 보도를 변호사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예, 있는데요. 맞아요. 네, 결국 그 신안 군수 선거에서는 보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의 김태성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박우량 전 현재도 군수죠. 아직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성 당선자 신분인데 5선에 도전했던 박우량 현 군수를 이기고 제치고 조국혁신당의 김태성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저희가 보도했던 바로 그날에 제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신한군 전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어떤 그 문제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등록증의 앞면만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도 그때는 시청자였으니까 네네. 봤죠. 예, 네네. 그 기사도 나왔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주민등록증 보면은 앞에는 처음 만들 때 주소가 써 있고 그 뒷면에 보면은 이사 갈 때마다 새로 계속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낭비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은 왜 그 조그만 테이프로 붙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앞면은 그대로 두고 뒷면만 실제 신안에 거주하는 분의 신분증을 같이 붙여서 마치 신안으로 이분이 이주한 것처럼. 민주당 원인데 신안으로 이주한 것처럼 해서 이제 그러면은 신안 군수 후보 내부 경선에 전화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김태성 후보의 부인과 그리고 김태성 후보 캠프의 관계자 통화를 제가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24명 중에서 2명은 또 주소가 다른 집인데 그중에 이제 2명은 다른 집인데 한 분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소는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분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정필이 만약에 민주당원이면 저는 당적이 없습니다면은 제 주민등록증의 앞면과 신안에 실제 거주하는 분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합쳐서 제가 마치 신안으로 이주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같은 주소에 21명이 이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 좀 이상하다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태성 후보 부인이 캠프 관계자한테 이거 어떡하냐, 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까지 좀 보시고 오실까요? 예. 네. 중앙당 이 전수조사가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도당에서 한 건데 이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오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몇십 명 이래가지고는 다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은 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은 이게 설사 몰라 최악에 가서 문제가 된다 손 치더라도 태성이 형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태성이 형님 했다는 우리 후보가 했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찾아내야 돼요. 사람 입으로 예를 들어서 걔가 걸렸어요. 김태성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거는 증거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을 덮으려고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두 영상이 더 있는데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는 볼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불법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고발을 네.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죠. 민주당에서 예. 고발이 들어갔고 지금 네. 저 사례를 보면 제가 볼 때도 좀 단순한 이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는 사건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군수가 박우량 군수님은 아니고 박우량 군수님은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셨죠.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셔가지고 출마한 거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일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저런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고발이 들어왔고 아마 저런 건 때문에 그 저기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제 권리 신안 이렇게 돼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거 반칙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신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떤 공천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원래 뭐 어떤 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서울에 뭐 서울시장 후보를 뭐 공천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요 한 장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와. 제가 확보한 것만 16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 김태성 후보가 지금 뭐 당선자이긴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탈당을 하고 그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가서 신안군수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이렇게 화이팅도 외치면서 후보로 확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선까지 되게 되는데 이게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거는 당선자 입장에서 뭔가 해명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 수사면 그 강제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정도 사안이면 좀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 그 법률 검토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것을 하고 아무튼 그 저기 탈락한 네. 이제 낙선하신 그 네. 박우량 군수님이나 여러 가지 지금 고소고발 건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저건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런 건들을 좀 심각하게 저희도 보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뉴탐사는 요거는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인지를 뭐 못했겠죠 아마도. 네.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이 사안에 대해서 기사는 받겠죠 뭐. 기사를 보고 뭐 인지를 못했다고 저는 뭐 파악을 하겠습니다. 인지를 했다면은 당연히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선된 날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김태성 후보를 그 호남 뉴탐사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호남 뉴탐사. 예. 호남 열공. 호남 열공. 예. 호남 열공인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김태성 당선자의 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초대를 했더라고요. 뭐 몰랐겠죠. 뭐 그렇게. 그런 질의응답은 없었죠 그때. 그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저도 그때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김태성 씨가 한 말은 뭐냐면 네. 이게 그 동명이인 있잖아요. 동명이인. 네. 이게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수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꿈에 그린 업체 있잖아요. 네네네. 꿈에 그린 업체하고 정원수 협동조합 그 동명이인 해가지고 87년생하고 또 04년생이었나 이렇게 헷갈린 부분이 동명이인으로 그것을 엮으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네 그 페이퍼 컴퍼니네 이렇게 했는데 이 동명이인이란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뉴탐사가 네.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동명이인 오보 때린 데거든요. 근데 그게 큰 이슈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당선자는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4월에 기사가 나오고 나서 뉴탐사에 네. 방송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하면서 그 굉장히 그게 파급력이 맞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안 뭐 직접 좀 다녀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리적으로 섬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론이 퍼지는 속도도 이 무치라고 하죠. 육지보다 좀 느립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바로 잡는 퍼지고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뒤에 수정을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뉴탐사의 뭐라 그래 각인 효과라고 하나요? 이 강렬하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뭐 정정 보도가 되고 사실은 이렇다라고 뭐 입장을 전해도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 굳어진 여론을 좀 뒤집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우량 군수님하고 그 언중이 제소 사건이 있어 언중이 출석을 네. 했었는데 네. 선거 다음 주에 했어요. 언중이 아, 사건.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의미가 없잖아 이게. 선거가 선거 끝난 전에 다음에, 네. 선거 전에 이제 가짜 뉴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중이 제소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언중이 검토 자체를 선거 끝나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정은 불성립되고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그 부분도 고소 조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번을 강조하지만 뭐 그럼 너네는 박우량 편이야 그건 아니고요. 박우량 군수도 뭐 비판 보도가 있으면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좀
아닌 것 가지고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 네. 박우량 군수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옛날에 당대표 시절부터 네 신안군과 박우량 군수님에 대해서 워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였나요? 이게 그 저희 지자체장을 하면서도 싸우면서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뭐 햇빛연금, 바람연금, 그렇게 아주 나무연금이란 말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일에 저기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 말에도 그 신안군을 직접 거론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사면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도 돼가지고 이제 선거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적어도 그 저기 계속 이제 그 누구예요? 강진구 씨는 이게 뭐 정청래 대표 네. 그 저기 정준호 그 PD님 아니고 특보, 네. 특보다. 막 네. 그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하던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박우량 군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워딩을 옛날부터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자체장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지금 신안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정원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하면 한 2,5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그 연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강진구 씨가 방송했던 그 녹취 중에서 네. 거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저기 연금을 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과 아주 부합하는 정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뭐 박우량 이제 전 군수가 곧 되실 건데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론 지형이 너무 왜곡됐다. 뭐 그런 취지로 저 병정 깨미님도 잘 말씀하신 게 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신 게 뭐냐면 신안이 네. 천 개 넘는 섬이고 아무튼 그 저기 열악한 군인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신안군은 인구가 저렇게 증가하더라. 성천명이 늘었습니다. 네. 네. 증가를 하더라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굉장히 신안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점이 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선거 전에는 이렇게 뭐 누구 편 들고 안 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제하는 필요도 있겠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그리고 더더욱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의도를 단정하진 않는데 뭐 정원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5월 17일에 그 변호사님과 그 김도율 작가님과 같이 보도했던 바로 그 일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정청래 특표 박우량 그러니까 그 영광도 마찬가지고 영광의 장세일 군수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현 대표의 특보다 이렇게 그 수식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600억 묘목 장사 몰아준 사회적 기업의 정체는 뭐 이러면서 2026년 4월 20일에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는데 이때 아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동명이인 오인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뭐 길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정원수 협동조합이라고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꿈의 그린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정원수 업체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꿈의 그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원수를 여기서 뭐 그 실제 그 작업 네. 현장을 말하는 거고 네네. 직접적인 거래는 이제 신안군하고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하고 네네네. 하는 거고 지금 저렇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네 막 하는데 사실은 저기 그 강진구 씨가 방송했던 일단 녹취도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녹취 관련해서도 보면은 오히려 거기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소개가 돼요. 네네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게 오히려 거기서 더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소개했던 네. 그 뉴스에서 소개했던 녹취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그 실제로 네. 이게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정원수를 제공하는 뭐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네. 꿈의 그린이라는 업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꾸메그리 그러니까 대표님이 우리 그때 취재에서 한 것처럼 그 제주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조경업자다. 조경학과 나오시고 그렇게 설명도 되면서 그 업무하는 것들을 잘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단에 옛날에 강진구 씨와 허경영 씨가 이제 방송했던 뭐 페이커 컴퍼니네. 네네네. 아까 동명이를 기준으로 한 패밀리 비즈니스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나무수송업자와 네. 그 지인의 대화를 한번 듣고 올까요? 네, 그렇죠. 네,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어차피 예. 남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이제 업자 선장을 응. 다른 데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거는
또 만일에 저기 한다면 내가 그 힘은 이제 되겠지만은 당연히 그리 되겠지만 혹시 이제 그 김태성 씨도 내가 잘 아는 분이야. 네. 내가 뭐 선거에 나서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사람이거든. 이게 만일에 된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라도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기 뭐 이제 예전처럼 박우량 그 군수님처럼 뭐 그 나무를 갖다 엄청나게 이렇게 하지는 또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많이 들어와 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군수 재량이니까. 그러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수님이 만일에 계속 한다면 예, 이걸 좀 앞뒤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뉴탐사 보도에서 누락된 부분. 네, 앞서서 이제 여기서 네. 이제 그 여성분이 말씀하신 게 네, 그 김태성 씨하고 네,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사이고 이런 얘기들이 그 뉴탐사 방송에 빠져요. 그러니까 김태성 씨를 거론하는 부분이 네, 생략이 된 채로 네, 군수 재량이니까를 잘라먹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군수 재량이니까라는 것을 그 운수업자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마치 박우량 군수님만을 민주당 후보 예. 박우량 군수님만을 상대로 한 것처럼 읽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그 여성분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박우량 군수하고 아니 누구야 조국혁신당 네. 그 김태성 씨하고 친하다. 친하다. 잘 아는 사이다. 네. 그리고 거기랑 연결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저 통화가 저런 내용의 통화가 저게 아마 5월 25일인가 통화했을 거예요. 그 전날 5월 24일에도 저런 류의 말을 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그 뉴탐사에서는 빼놔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여성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또 그 전날에도 이제 방송 저기 녹취한 내용 중에서는 그 김태성 씨하고 동갑이다. 네. 동갑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김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전날에도 통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생략을 해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녹취를 보내드릴 텐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군요. 그 5월 25일, 그러니까 이 방송 시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거전이 진행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녹취가 있으면은 양쪽에 그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지인 여자분께서는 뭐 박우량 군수가 되지 않으면 뭔가 그 뭐 물량 확보라든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김태성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태성도 알고 있고 박우량도 알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박우량을 안다는 말은 안 하죠. 김태성을 안다는 그렇습니다. 말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우량 군수가 당선되지 김태성 씨와 않으면 잘 아는 사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니까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김태성 씨와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업에는 뭐 누가 되든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취지인데 네. 실제 보도에서는 김태성을 안다는 부분은 고기만 어떤 특별하게 뭐 정당한 이유 없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빼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네. 이재명 대통령님 저기 옛날에 윤석열하고 붙을 때, 네. 윤석열하고 붙을 때 그 당시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그 네.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 가지고 그 골프 치면서 찍힌 예. 사진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걸 이제 인터뷰에서 내지는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조작된 거다. 사진이 조작된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조작된 거라는 것이 허위라는 거예요. 사진을 확대만 해놨지 안 했다라는 취지가 이제 뭐 검찰 만지진 측 않았다. 주장이었거든요. 크기만 근데 키웠다. 네. 지금 조작이라는 게 당시 이제 지금 충남지사 하시는 이제 박수현 의원님도 박수현 마찬가지고 의원, 네, 당선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단순히 녹취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일부 떼낸 잘라먹은 이른바 잘라먹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경계선에 있는 거죠. 조작이냐 아니냐 경계선상에 네.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조작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말이 되려면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집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녹취에서 대부분 우리는 원본대로 틀었어요. 하지만 예. 뉴탐사에서 방송 나온 부분이 조국혁신당 김태성 씨하고 본인이 잘 아는 사이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발언 네. 이것을 잘라먹고
앞에 그 박우량 군수님, 뒤에 박우량 군수님 이것을 연결시켜 버려 가지고 예. 그 군수 재량이니까를 마치 박우량 군수님 재량이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도록 네. 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문식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 그 보도도 마찬가지로 보도하지 않는 것, 누락해서 하는 것도 뭔가 의도가 있으니 그것도 광의의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의 협의로 따지자면 그럴 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녹취록이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뉴탐사 기사 중에 뭐가 있으면 정천수 대표님 이제 관련돼서 이제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서 뭐 녹취 부분을 잘라 먹었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방금 거기서 그 여성분이 김태성 씨하고 잘 아는 사이다.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잘라먹은 부분은 그렇게 뜻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그것도 해당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가 네. 첼리스도 대리하고 있지만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맨 처음에 이제 방송을 이 사람들이 뉴탐사 그러니까 그 당시 더 탐사죠. 강진구 씨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냐면 맨 처음에 그 첼리스트가 그 귀가하는 길에 남자친구랑 통화를 할 때 네. 남자친구가 먼저 따져요.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예. 늦냐 이런 취지로 따져요. 이모 씨가. 네. 그렇게 따지니까 첼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오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대답으로. 예. 대통령 법무장관 물어보니까. 김앤장 변호사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에 남자친구 말을 잘라 먹어요. 네. 바로 첼리스트 말처럼 이제 바로 들어가서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진해서 말한 것처럼 방송을 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먼저 이것-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네. 달라지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남자친구가 이제 추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늦게 된 것을 핑계로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첼리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에도 이 앞부분을 잘라먹으로 해서 내용이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당히 이제 바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듣는 사람 그냥 입장에서는. 스스로 얘기한 네. 것처럼 하니까. 근데 적어도 남자친구가 왜 늦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런 류의 추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핑계로서 오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짝 비틀는 것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동명이인 얘기 잠깐만 다시 하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걸 깜빡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 를 해보면은 뭔가 김태성 후보 쪽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겠지만 좀 김태성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태성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본인이라고 나오는 좀 보여드리면은 한땡 씨. 기억을 좀 87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그 정원수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신 분 맞죠? 직원에. 직원이었고 뭐 운전기사도 하셨고. 전직. 그래서 87년생이면은 지금 한 40 정도 됐군요. 30대 후반, 40대 초, 40. 그렇죠. 한 40 정도 됐겠네요. 이제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옛날 한국 나이로.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그 맨 밑에 있는 분이십니다. 2004년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0 간 넘은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여기 사진 보시는 현역 것처럼 현역 군인으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나이차가 17살이니까 조금 허경혜 기자께서는 실수였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이렇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결론을 좀 정해놓고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처럼 네. 두 후보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님 그리고 조국혁 씨나 김태성 씨 후보님, 네. 이렇게 있을 경우에 한쪽의 낙선 목적은 다른 사람의 당선 목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조에서는 1, 2항에서 네. 같이 해서 이제 낙선 목적, 당선 목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강진구 씨는 계속 어떤 말 하냐면 굉장히 비방을 해요. 박우량 교수님을 굉장히 비방하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박우량 킹덤이네. 박우량 패밀리 비즈니스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말로 비방하는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방금처럼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군인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친인척이다 사돈이다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여러 차례 고발이 있었는데 고발인 조사는 이제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를 대부분 받았고요. 무안하고 지금 무안에도 좀 문제가 있고 김상군 수가 당선이 됐고 정영덕 후보 초대해서 대답도 나누시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김상군 수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저도 취재를 했으면은 김상군 수도 문제가 있었겠죠. 뭐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 분석을 받고 있는 것이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왜 성일종 의원 요거 네. 보시면은 요게 대법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특혜를 받았대요. 요게 2024년 4월 22대 총선 때 상황인데 요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벌금 500만 원이 강진구 그리고 박대영 두 사람에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대법까지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뭐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신안에서의 어떤 이 취재 활동이 당선 목적 혹은 낙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뭐 판결이 난다면, 가정에서, 그러면은 뭔가 좀 더 크게 좀 처벌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저게 일단 말씀처럼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제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제 가중되는 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서 성일종 씨는 저기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신안군수 박우량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당락,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선자보다는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한 것처럼 여기서 박우량 군수님처럼 저런 여러 가지 방송들로 인해 가지고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낙선이 됐고, 왜냐하면 저걸 김태성 올림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김태성 씨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문자에서 강진구 씨 방송을 계속 국민들한테 보내요. 저도 본 적 단체 있습니다. 문자로.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당락,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박우량 군수님이 낙선을 했다라는 것은 그 부분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판결이 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구 씨야말로 이 박우량 후보님한테 악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부분 문제됐을 때 판결이 나거나 했을 때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런 거와 이제 반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나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진구 씨가 신안, 그러니까 박우량 후보가 이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기자간담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선거 기간에 이거 여론을 좀 바꿔야겠다, 이거 잘못 알려진 게 있다라고 해서 기자간담회를 연 적이 있는데 그 장소에 찾아가서 또 강하게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역질문을 김두일 작가님 나한테. 김두일 작가님 지금 말레이시아 계실걸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변호사님과 둘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 김두일 작가님 항소심 1심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항소심 판결이 있는데 그게 정치재판 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래서 재판님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님께서 선고기를 잡으실 때 김 작가님이 저 외국에 그때 나가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어차피 이게 정치재판 청구 사건이니까 안 오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2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 좀 영상을 보고 좀 모시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영상입니다. 뭐요? 왜 이래? 누구예요? 정상적으로 취재 요청을 하시라고. 여기 좋은 브리핑장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와서 반론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뭐 깡패요? 그러니까. 깡패냐고? 강진구 씨, 저 하나 물어볼게요. 명품 사건은 어떻게 된 맞아, 거예요? 500만 원 선고받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로 500만 원 대법에서 선고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라고요. 왜 답변을 못해요? 취재할 게 있잖아요. 같이 하게요. 우리 허위사실 혐의로 대법은 500만 원 선고받았고 명승백 사건은 어떻게 됐냐고. 먼저 했잖아요. 나가요. 내려가게. 왜 가는 길을 막아요 지금? 가는 길을 막아요. 왜 막는데? 왜 막는데? 말고. 왜 막는데? 뭐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간담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취재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건 당부입니다. 당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 김태성 후보
그 지금 뭐 당선자잖아요. 이거 좀 보여주시면은 요 16장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김태성 후보 뭐 당선자를 실제 스튜디오에 초청까지 하시고 초대까지 하시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좀 물어봐 달라. 저 대신해서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기 때문에 누탐사에서 거기에 관련한 취재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으로 제가 믿고 대신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까 녹취 원본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변호사님이 녹취 원본을 받으신 건가요? 맞죠, 제보? 맞죠. 아, 변호사님이 입수하신 그러니까 것이고. 예전에 꿈에 네. 그린 대표님하고 통화를 허경혜 씨가 했던 거는 네. 그것도 2차례인가 짧은 통화였지만 네. 그때는 이제 그 짧은 통화였고 그때 대표님은 아마 그 녹취를 안 했던 안 했다고 예, 제가 들었어요. 근데 모두가 하진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그 운수업체 사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게 자동 녹취 설정이나 뭐 아.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예. 녹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진구 씨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김태성 씨하고 친하다. 그 네. 여성분이 네. 친하다고 한 부분과 유사한 장면이 그 전날 통화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예. 뉴탐사 방송에서는 중략이라고 해서 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략이라서 뭐지 해서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이상한 게 있었군요. 김태성 씨 얘기가 나와요. 한번 그러면 뉴탐사가 어떻게 일단 방송을 했는지 네. 저도 그 중략, 그래서 왜 보통 중략 그러면은 전체 흐름에 오해를 불러오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뭐 반복되거나 좀 지엽적인 부분을 빼는 게 중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물론 한번 이게 네. 내용이나 시간상으로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네. 둘 다 예. 생략된 부분이 김태성 씨 관련 뭔가 부분이에요. 김태성 씨 관련된 부분만 저 여성이 네. 김태성 씨하고 잘 아는 사이고 내가 김태성 씨 쪽으로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뭐 그런- 발언을 한 부분만 둘 다 쏙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의심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중략 부분이 어딘지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군수님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가 뭐 나간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네. 그래서, 걱정해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 사이즈는 그쪽 박우량 그쪽이 제일 컸을 거 아니야. 어디요? 박우량 예, 그- 거기가 꾸준했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중략이라는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놓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략 부분 뒤에 바로 사이즈는 박우량이 제일 컸을 거 아니요, 이런 멘트가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략 후에 뭔가 그 박우량 후보가 뭔가 좀 뭐 박우량 후보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녹취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좀 궁금해서 저도 좀 궁금하던데. 저 중략 부분이 네. 또 이제 그 김태성 씨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야, 어떻게 두 번 다 생략된 부분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25일 녹취 같은 경우에 전에 우리가 방송했던 아까 나왔던 부분은 네네네. 아예 앞뒤를 자르면서 중간 부분을 자르면서 김태성 씨 부분을 쏙 뺐고 그것만 그러면서 딱 뺐고. 박우량 군수님하고 연결되듯이 했고 네. 사실 이것도 중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우량 군수님 얘기가 나와요. 네네. 하지만 저 중략 부분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분이 김태성 씨하고 동갑이다. 뭐 그런 얘기. 일단 네. 좀 긴데 저희는 맥락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2분 정도 되는데 2분 조금 넘는데 전체를 그 2분 정도 되는데 좀 긴 녹취긴 하지만 다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해 소지가 없죠. 오해 소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 중략 안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네, 신안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박건수님 예, 그 추정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 예, 근데 그 혁신당 예. 거기가 그분하고 지금 언제 삐까삐까한 것 같던데. 좀 타이트한가 봐. 그 처음에는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삐까삐까한 그 정도 그 사람이 도의원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군수를 지금 4선인가 했어. 아, 그 전에. 저기 그 지금 새로 나온 예, 혁신당 예. 군 출신이야, 그 사람은. 아, 그 출신. 그래가지고 뭐 여론은 이쪽에가 월등하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표는 깨봐야 하는 거고. 만일에 있잖아. 예. 우리 또래야.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 누가요? 아니, 비싼 게 장계장? 아니라. 아니, 장계장 말고. 예. 저기, 이번 혁신당 나오시는 분이. 예, 맞아요. 좀 젊다고요. 우리하고 나이가 똑같아. 예. 한국에 된다 하면 예. 내가 그쪽으로 또 연결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군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가 돈 줄 수 있으면. 아, 그래? 나는 네. 이제 가 네. 이제 이 저기 미연 단위로 네. 스크린 골프장이나 인도에서 하는 예. 순서를 하는데 내가 좀 참여하면서 예. 그쪽으로나 내가 뭐 돈 받지 뭐 다른 것은 돈 받을 게 없거든. 나 배는 처분했고. 배는 이미 처분해버렸지. 아이, 손에 많이 갔겠네. 손해고 뭐 이제 내가 많이 힘들게 했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고 로 해가지고 한번 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일은 너무 또 힘든 일이고 그 낙지 잡는 일이 뭐 그때 내가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쪽 운동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고. 아, 예. 지금 좀 긴 녹취를 그대로 들려드렸는데, 여기도 이 여자분께서 김태성과 동갑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연결시켜줄 수 있다. 연결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과히 김태성 현 당선자에게 유리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은 뉴탐사는 네. 저 운수업체 사장님 부분만 계속 이제 하면서 박우량 군수님하고 하면서 이제 아까 장계작이라고 나온 분 그분이 네, 이제 네. 부군수 이 워딩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대화들을 쭉 보면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저 여성분이 조국혁신당 김태성 씨 예, 그 예. 후보하고 친분이 있고 네. 동갑이다 우리랑 동갑이다 네. 그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두 차례 녹취 모두 그 부분은 쏙 빼요. 네. 그 부분은 쏙 빼고 또 한 가지는 저기서 이제 김태성 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결시켜줄 수 있다 이런 내막들이나 이것을 만약에 강진구 씨가 그 박우량 후보님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제주도 아까 동명이인으로 자기들이 실수했던 오보했던 네. 잘못 보도했던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금 딱히 그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김태성 씨하고 이 여성의 관계는 뭔가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 저기 운수업체 사장님은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왜냐하면 신안에 있는 지인과 네. 제주도에 있는 지인이 서로 이제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먼저 예. 연락은 아무튼 그 여성분이 먼저 전화가 왔었대요. 전화가 근데 오고, 예.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일도 잘 나가고 많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저 여성분이 뭐 이제 도움이 받을 게 있으면 장계장 내가 아니까 뭐 이어주겠다. 뭐 그런 거 하듯이 예. 저 여성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네네네. 김태성 씨하고 내가 친하고 우리 네. 동갑이고 네. 내가 거기 연결시킬 수 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을 쏙 뺀다는 거죠. 이거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 번 모두 전에 들려드린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이게 녹취가 5월 24일과 5일 양일간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전이 활활 달아오르던 바로 선거를 한 일주일 정도, 뭐 8, 9일 정도 앞두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시점이었는데 이때 보도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신중해야 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원본을 보고 원본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김태성 당선자 쪽에 과히 유리하지는 않은 내용이 빠져 있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네. 그게 뭐 굳이 무슨 뭐 저기 그 여성분하고 김태형 씨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그런 거 그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 저기 추정하는 부분이나 내지는 뭐 확인된 부분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저 여성도 김태성 씨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공정성을 따지자면 네. 박우량 후보님에 대해서 그렇게 디스를 하는 거면 이쪽도 적어도 소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우량 군수님에 대해서는 엄청 뭐 공천 취소해야 된다 뭐 막 이러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네. 김태성 씨를 고발한 사건들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적어도 공정성 면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저기 김태성 씨 관련돼서는 하나도 그런 보도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만약에 뭐 누군가가 저에게 뭐 어떤 그 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좀 추천해 달라라고 했을 때 뭐 이재일 변호사님하고 다른 뭐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입니다. 이건 지어낸 겁니다. 가상입니다. 뭐 두 분 다 뭐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일 변호사님도 실제는 아니에요. 그 과히 좋진 않고 이분도 좋지 않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이재일 변호사만 안 좋다고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한 번이면은 한 번이어도 문제가 되지만 선거전이 활활 타오르던
선거 일자 8, 9일 전에 5월 24일이면은 사전투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또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어떤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진구 씨 이게 네. 사적 통화였다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사적 통화가 적어도 그 통화를 녹취를 해가지고 강진구 씨한테 제공한 사람, 뉴탐사에 제공한 사람 그 여성분이 네. 적어도 김세성 씨하고 친분이 있다. 잘 아는 사이고 나이도 동갑이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정도는 소개를 하는 게 맞죠? 그런 의도로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내드린 녹취까지 다 이으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분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우량이 당선되든 김태성이 당선되든 내가 다 인맥이 있으니까 이어줄 수 있고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누가 군수로 당선이 되든 간에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 다 인맥으로 내가 뭐 좀 사업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하겠다. 요게 그러한 사적 통화가 취지인데. 이게 저 녹취를 다 들어보면 네. 저 여성분이 그 운수업체 사장님에게 네. 네. 이제 김태성 씨와의 친분을 알리면서 네. 약간 뭐 더 있으면 얘기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의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뭐 네. 둘이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분이고 서로 간에 뭐 걱정도 해주시고 막 이제 하면서 아까 저 여성분도 남성 그 사장님이 뭐 운수업체 하듯이 자신이 하는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친분이 있는 네. 서로 간에 뭐 염려도 해주고 뭐 친구들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적어도 지금 그 남성분 그 네. 사장님 말씀으로는 아니 나는 진짜 이게 친구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내가 하는 업과 관련해 가지고 운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나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아 나도 지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녹취해 가지고 방송을 저렇게 편집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신안군 관련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운수업체 사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검토하고 있고 관련된 고발 건들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내일 모레는 이제 평화나무를 상대로 이제 예. 언론중재위원회 언중이 평화나무 무한군수님 그쪽 김상군수 당선자 무한군수님 네. 관련된 기사를 관련해서도 뭐 언중이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정보도와 반론을 보도를 청구했는데 정정보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고발을 한 건데 네. 피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고발 그리고 피소 이걸 쳐보세요.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실질적인 고소의 성격을 띠는 고발 사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장대로면 만약에 뭐 공소를 제기하는데 뭐 고발을 하면 공발을 제기하나 이게 통용되는 언어예요.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정정보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반론보도야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보고 반론이든 재반론이든 예. 그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좀 저희가 찬찬히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혹은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보도를 했다라면 이것은 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까지 좀 훼손하려는 것이 아닐까.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지켜봐야죠. 어쨌든 그래 공직선거법 사건은 어쨌든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긴 해요. 예. 네, 6개월이라는 그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매주는 약속드리기는 힘들지만 제보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종 이재율 변호사님과 제가 이러한 자리를 준비되는 대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정도. 뭐 수요일 이 시간 취재공책 시간에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가 없었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 호남 뉴탕사의 대항마로 네. 호남 열공을 오늘 이제 띄웠습니다. 첫 방송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서영 기자님도 워낙 이제 취재력이 좋으셔가지고 아까 그런 정보를 어디서 취재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정보력이 좋으셔가지고 아무튼 잘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포인트는 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분들 그런 분들이 적어도 억울하지 않고 당선 과정에서 혹시나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가 이런 팩트 체크를 하는 방송으로
특히 호남. 왜냐하면 뉴탐사에서 계속 호남 뉴탐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뭐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팩트체크할 부분은 그리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일부 아까 그 동명이인 이런 부분들은 강진구 씨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네. 정정을 했는데 뭐 그게 뭐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아까 김태성 씨도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방송으로 인한 그 박우량 교수님에 대한 악영향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또 이제 워낙 제보가 지금 많으세요. 그리고 억울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마침 뭐 이제 하면서 취재공책 시간 이용해가지고 열린 호남 열공 해가지고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꼭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재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뭐 다음 뭐 매주는 약속 못 드리지만 네 다음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